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월급은 다를까요? 이 불편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 제도는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가능성과 과제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약 36에서 38%로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0에서 70% 수준이고 전체 근로자 중 약 800만 명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주변의 계약직, 파견직, 기간제 교사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동일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서 계약 형태,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같은 보상을 하고 적용 범위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 전반 확대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고 고용 안정성과 사회 신뢰가 강화됩니다. 셋째, 해외 사례와 한국의 가능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본은 이미 2020년에 시행하여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약 8에서 10% 상승하였고 특히 마트, 편의점, 학교 조리원 등에서 효과가 뚜렷했으나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 축소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EU의 네덜란드, 독일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고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임금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적용 시 가능성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실현 가능성이 높으나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보조와 세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적용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마트 계산원은 정규직은 250만 원이고 비정규직은 180만 원이지만 제도 시행 후 격차가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비정규직, 조리원, 행정실무원은 정규직 교사 대비 절반 수준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택배물류센터 계약직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단가는 제도 적용 시 현실화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법은 있지만 현장에서 꼼수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감독과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하며 임금 보전 기금, 세금 감면, 인건비 보조 등 중소기업 지원책이 필요하고 노동자, 기업, 정부 모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수용해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실현 가능성은 단기에는 법 시행 초기엔 갈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기에는 일본, EU처럼 격차가 축소되어 효과가 현실화되며 장기적으로 사회 신뢰와 내수 확대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단순히 임금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길이죠. 2026년 한국에서도 과연 이 제도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까지 제도가 안착하려면 더 큰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함께 더 공정한 사회를 상상해 보시죠.